주 52시간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 52시간제 이렇게 개편하겠다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시장에 돌았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대 여론도 굉장히 심해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말입니다.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보완할 점은 검토하라. 이게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보완해라. 이렇게 심지어 말입니다. 이 보완해라는 말 안에는 전면 개편을 해라. 뭐 이런 말까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왜 제가 답답하게 생각을 하나 하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보시다시피 주 68시간을요. 주 68시간을 단 한 방에 16시간을 줄여버렸습니다. 16시간. 그래서 주 52시간으로 만들었어요. 단 한 방에. 그러면 여러분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 68시간이 우리가 허용된 법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6시간을 확 줄여갖고 주 52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영업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며 중소기업은 어떤 일이 벌어지며 중견기업, 대기업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순식간에 비용이 엄청 증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주 52시간까지밖에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게 주 52시간 일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직원들 말고 사람을 더 뽑아서 일을 해야만 지금까지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뽑을 여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주 68시간 일하던 사람들의 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중소기업에서는 뭐 3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 52시간제로 줄어들잖아요. 임금이 확 줄었어요. 350만 원, 60만 원 받던 게 2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까지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일하는 이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벌이가 확 줄어드니까 그 회사를 그만두고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밤에 뭔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되든지 그 공장에서는 일을 못하고요.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이게 쇠고랑 차거든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해지니까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이고 자영업자들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망친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주 52시간제가 주 68시간 하던 거였으니까 이게 좀 늘어나겠지. 주 68시간은 아니더라도 너무 갑자기 줄여서 시장에 워낙 큰 충격을 줬으니까 이게 말입니다. 16시간을 뭐 8시간으로 일단 줄인다든가 그러면 주 60시간은 일을 하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개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편은요. 이게 뭔지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로시간 산정을 주 단위에서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한다. 연장 근로 총량은 주당 지금은 12시간인데 월 52시간, 뭐 반기 140시간, 아니면 연 440시간. 이게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인데 뭐 64시간이나 혹은 69시간 중에 선택해라. 그리고 휴가는 한목에 몰아가라.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제도라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기업에서 적용할 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사람 또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가 잘못되면 쇠고랑 찰 수 있으니 이거 사람 또 써서 외부에 농력을 줘야 돼요. 그런 일까지 발생이 된다니 참 안타깝기 거지였거든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게 개편안 전체도 보면 주 52시간이에요. 주 52시간을 기본적으로 뭐 1년 안에 전체 일해 보니까 52시간이더라 이렇게 맞출 거냐 아니면 반기 6개월 안에 주 52시간으로 맞출 거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 52시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에는요 일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 천지예요. 나는 일 더해서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일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맡겨줘야죠. 근로자에게. 이게 정부가 일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이렇게 쭉쭉 밀어붙인다. 저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글쎄요. MZ세대들 거기에 뭐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인가요? 거기가 MZ세대들 같던데 거기에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말입니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냥 많이 놀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많이 놀면 좋은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면 놀 수 있는 시간이라면 최대한 노는 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중소기업이 어디 그런가요? 예. 중소기업은 놀면 놀수록 노는 만큼 임금이 까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업주들 입장에서는요. 그만큼 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써야 되니까 비용이 더 나가요. 비용이 훨씬 더 나가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누가 반대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누가 찬성한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반발이 엄청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의 반발이 큰가요? 누구의 반발이? 저는 누구의 반발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정책의 48%가 반대를 하고 찬성은 45%가 찬성을 한다는데 이런 조사의 의미가 저는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말이야 그래도 제도권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 굉장히 많을 거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요. 자영업 현장에 가보세요. 주 80시간, 주 100시간, 주 120시간 일하는 사람 천지예요. 그들은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먹고 살려고. 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아마 100시간은 일할걸요. 100시간. 주 52시간 일해서는 못 먹고 삽니다. 주 100시간 일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이게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어야 돼요. 현장의 이야기를. 산업 현장, 중소기업의 현장, 중견기업의 현장, 대기업의 현장, 현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MZ세대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또 찬성을 해주고 뭐 대일관계라든가 찬성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 52시간제를 다시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운영하든 시간은요. 뭐 주 4.5일을 해도 괜찮아요. 생산성만 그만큼 높일 수 있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주 4일만 일해도 괜찮아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요. 일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더 많이 받아갈 사람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주 52시간만 일해라.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저는 52시간이 아니라 주 60시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안 나오고 오히려 말입니다. 52시간은 그대로 지키면서 실제로는요. 일 많이 할 때 일 더 해라. 그래서 69시간 한다. 마치 말입니다. 우리는 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안을 보면 이게 주 69시간을 일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1년 내내 52시간을 맞추라는 건데 일 많을 때는 많이 일을 더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서 휴가를 가라는 뜻인데 이거 휴가 못 간다 이거야. 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축해서 휴가 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휴가를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주 60시간씩 일하고 싶어 해요. 더 일하게끔 저는 그 일할 권리를
근로자들한테 돌려달라는 겁니다. 근로자들한테 돌려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게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제 이렇게 고집해버리면 자영업자 식당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적자가 천지입니다. 하루에 뭐 12시간씩 15시간씩 일해도 여러분 적자예요. 예, 자영업자들은 둘 중에 하나 50.4%가 적자라고 하잖아요. 손실 보는 것도 10개 중에 3개는 적자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으면 이익 보는 것이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익을 손해를 볼까?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인건비가. 지금은 주 52시간제가 전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주 60시간제, 주 68시간제가 주 60시간제로 준다. 그래도 8시간이 줍니다. 8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근로자에게 돌려달라.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여러분 진짜 지금 중소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나 여기는요. 있던 사람들도 나가게 생겼습니다. 있던 사람들도. 이미 지난 5년 동안 멍들 대로 멍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정책을 뭔가 바꿔줄 줄 알았거든요. 주 52시간제가 주 60시간제. 뭐 세계적인 추세가 거꾸로 간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가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추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근로착취, 노동착취 못합니다. SNS가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어떻게 착취를 합니까? 저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돌려달라. 그래야지만이 중소기업도 살고요. 자영업자도 살고 소상공인도 삽니다.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진짜 최악의 상황 맞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주 68시간을 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말입니다. 이게 주 68시간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제라는 그야말로 메가톤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핵폭탄이 펑 터진 거예요. 16시간이 날아가 버렸어요. 주 16시간이. 그러니 지금 산업 현장은 골병들 대로 다 골병이 들어있는데 이거 말입니다. 제대로 바꿔줘야 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정부에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 52시간제 이거 산업 현장에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 이거 개편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조차도 안 된다?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MZ세대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라? 저는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주 52시간제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장님도 한숨만 쉬고요. 근로자도 한숨만 쉽니다. 사장님은 임금을 더 주고 싶으나 더 줄 수가 없어요. 생산을 그만큼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합니다. 사장님이 쇠고랑 차니까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제발 합리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주 52시간제거든요. 68시간 하던 일하던 것을 16시간이나 없애버렸으니까. 저는 이게 주 52시간제를 검토한다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산업 현장 가서 좀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에 가서 들어보고요. 소기업에 가서 들어보고요. 자영업자한테 들어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들어봤으면 진짜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